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오늘 여기 두 분이 함께 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은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를 하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대한기업의 김도엽 대통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원태 통영코엘서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이분은 그런 현대중공업 앞에서 지금 20일 넘게 노수 철야 농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백억까지 이렇게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빙자해서 속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느냐. 적어도 이것이 조선산업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고 공론화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기업 인수합병의 어떤 방식으로 하는 데는 대단히 어떤 문제가 많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는 그동안의 어려운 과정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산업은행은 또 정부는 여기에 먼저 해답을 내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간에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은행이라 하면 일반적인 은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데 먼저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분들의 안타까운 두 분이 오늘 오긴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대우조선 해양에도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도산을 하고 지금은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현재 또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어떤 전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이 기업의 어떤 효율성,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인수합병만을 논의한다는 자체는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엽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기업 김도엽입니다. 갑질 건설과 피해 보상 요구 천만 원성 20일째를 맞으며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월 13일 울산시 전화도 현대중공업 본사 맞은편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꽤 사설한 날씨 속에서도 농성을 계속 이어가자 연일 비슷한 처지의 업체 관계자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이 시주와 격려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대책위는 갑질 횡포를 당하고 있는 협력업체들과 위한 사회 공론화를 모색하는 한편 회사에는 갑질 횡포 중단, 하청업체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정치권에는 상생협력법, 갑질 방지법 등의 법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피해를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산업계의 민주화, 나아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1월 30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업계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아연실색해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목소리가 작다 할 수 있는 갑질 피해자 대책위의 우려는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갑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8억 원의 마진금을 받았고 검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피해 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갑질과 관련하여 공정위 조사를 받았지만 그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라는 거대한 이슈는 우리의 처절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덮어버릴 공산이 큽니다.
현대중공업은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대응, 무책임 원칙을 고수한 채 피해 업체들이 고사할 때까지 사태 해결을 지연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자사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국가가 나서서 세계에서 제일 덩치가 큰 조선사로 거듭나게 도와준다니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경제의 정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2017년 진행된 현대중공업 사업부의 인적 분할이 조선업 불황을 핑계로 총수 일가의 경영승계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인적 분할 결과 현대중공업 지분 가운데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25.8%,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5.1%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현대오일뱅크,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수익성이 좋은 회사를 현대중공업 지주로 편입시켜 총수 일가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정몽준 부자가 받게 될 배당금은 약 900억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불편한 소식이 편법의 증거라고 하면 억지입니까? 세계 1, 2위 조선사 통합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국가가 사회가 나서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합병의 주체가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채 오로지 총수 일가의 사익만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대중공업은 인수합병마저 후계자 승계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봄을 기다리며 대책위의 농성 텐트는 그 왜소한 몸을 떨며 철웅성처럼 차갑게 노려보는 현대중공업 정문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절근절과 피해보상 요구 천막 녹슨 20일째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자 대책위원회 2월 13일부터 울산시 전화동 현대중공업 맞은편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가지 공정위 조사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여러가지 아직까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또 산업은행이 또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